3년째 출전하시나요? 저는 팀원들을 믿고 항상 따라갔었는데 저는 그만할게요. 2년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작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육자료 전시의 사회과 사례를 공유할 대구 장산초 전혜린, 대구 경동초 이동하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저희 자료전을 이해하시려면은 자료전을 왜 하는지부터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료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의 지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나만의 독창적인 자료를 만드는데 그 자료를 누구나 쓸 수 있게 일반화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2019년과 2020년도에 저희가 좀 아깝게 놓친 대통령상을 보면은 2019년에는 책 보고 들으면 책 풀 수 있는 척척 수학 익힘책,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였죠, 선생님? 1, 2학년 학생들, 문해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때 AI 펜을 활용했었던 작품이었죠. 네, 세이펜을 활용한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뉴트로 리얼리티를 열리는 포인트 역사 교실이었는데 이거는 AR과 VR을 활용한 자료였습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대회 6월 29일 화요일 날 출품작을 반입하고 전시를 하셔야 됩니다. 대구 대회 같은 경우는 전시 시간을 넉넉하게 주니까 들고 들어오셔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6월 30일 수요일에는 대면 심사입니다. 이때 대면 심사 때는 출품작을 다시 반입하거나 전시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므로 29일 화요일 날 꼭 다 설치를 하고 사진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전국대회는 10월 중 실시입니다. 대구 대회와 전국대회 기간에는 시간이 꽤 상당히 많이 남죠. 그래서 여유를 두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8월 달에 설명서 제출이 있습니다. 제출 이후에는 내용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위한 8월 설명서를 다 수정을 하시면은 그 이제 내용에 맞게 자료를 제작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9월 달, 10월 달쯤에 아쉬운 내용, 또 방향이 조금 바뀌었다. 그래도 더 이상은 수정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8월 전에 출품작 지도를 미래연구원에서 해 주십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 또는 멘토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시는 내용을 듣고 방향을 좀 잘 잡았으면 합니다. 저희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방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설명서 만드시면서 자료도 같이 제작하시고 학생들이랑도 직접 같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화 사례를 정말 많이 확보해 두셔야 됩니다. 대구와 전국대회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구대회 공간은 전국대회보다 상대적으로 좀 좁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팀과 팀의 간격이 좀 좁았다. 양옆의 공간이 좀 좁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표 시간이 7분이 아닌 5분이었죠. 그래서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5분 발표 어떻게 하나 싶었지만 막상 대본을 쓰고 말해보니까 우리 자료를 설명하는데 5분은 정말 타이트했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범위의 경우에는 우리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만들 것인지 아니면 한 단원만 만들 것인지 몇 차시만 만들 건지 정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학년이나 학년군 최소 그 정도는 대구 대회에서 준비를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네. 지리나 뭐 역사 내지는 뭐 5, 6학년 군 요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국은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근데 필요시 대자료를 신청하면 훨씬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꿀팁인데 나중에 다시 한번 더 큰 꿀팁을 드릴게요. 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발표 시간이 7분으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7분도 막상 전국대회 긴장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본을 쓰다 보면 모자라요. 7분도 모자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팀과 팀 사이의 간격이 멀다 보니까 전시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 주변에 문구사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대구에서 다 세팅해서 차에 싣고 가셔야 됩니다. 다만 분실은 주의하셔야 되겠죠. 실제로 저희도 멀티탭 이런 것도 한 2개 정도 없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희 차 몇 대 갔죠, 선생님? 저희 4대 갔습니다. 네, 팀원들 승용차 4대 갔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자료전에 의해서 이제 자료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보실게요. 가장 중요한 건 만들다 보면은 자꾸 교사가 원하는 자료를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교사 PPT 자료를 많이 만들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학생이 바로 쓸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올해 그 심사 자료집에도 실렸어요. 그리고 바로 사용이 가능해야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프라인 조작 자료만 만드시면은
경우는 일반화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보급이 어려울 테니까 온라인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는 기존 자료를 많이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분석 안 하면 똑같은 자료가 계속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시대적 흐름을 분석해야 되는데 선생님 작년에는 어떤 자료가 많이 나왔죠? 아무래도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자료들이 모든 과목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국무총리상도 AI를 다루는 곳이 아마 제가 알기론 국무총리에 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 구성도 체계화 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를 아시면은 자료전이 좀 더 쉬워지실 것 같아요. 자료전의 실제 준비 과정에 있어서 주제 선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료 제작을 시작하게 되면 더 이상 내용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저희가 2018년도 말에 프로젝트 구성판이라는 아이디어를 하고 자료를 한 2개월 정도 정말 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는 무산이 되었습니다. 왜 무산이 되었었죠? 그때 어떠한 기업에서 이걸 그대로 갖고 나왔어요. 저희 아이디어가 있는 거를. 그래서 완전 무너졌죠,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새로 찾았던 주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 달 정도 자료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17개의 목표가 사회과랑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창체나 다른 교과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뀌었고요. 결국 2019년도에는 올바른 개념이 잡히는 사회 스마트 톡 교실, 바른 개념, 그러니까 5개념, 사회과에 나오는 5개념들을 바로잡자라는 데서 시작을 했던 자료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2020년도에는 모두의 사회.com 검색할 수 있는, 학생들이 검색할 수 있는 학습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주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제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를 딱 정했으면은 더 이상 바꾸기 힘드니까 한 번 정한 주제를 밀고 가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제 선정이 아주 중요하다. 아주 중요합니다. 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역할 분담을 잘 하셔야 돼요. 저희는 4명의 팀을 이뤘는데요. 한 분은 총괄 PD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기술직을 담당했습니다. 홈페이지나 앱 개발 등을 담당했고요. 그리고 디자인 쪽으로 보고서나 그런 것들, 자료를 제작함에 있어서 예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각종 실무나 아니면 수업에서의 실행들을 담고 사진을 촬영하고 그런 것들을 만든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거예요, 맞죠? 역할이죠. 말이 안 나오네요. 그리고 주제는 항상 성취 기준을 기반으로 하셔야 됩니다. 성취 기준을 분석하셔서 그 교과에 대해 확실한 이해를 하시고 주제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타이틀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저희 모두의 사회 저 타이틀 만들고 되게 뿌듯했어요. 너무 귀엽잖아요. 네. 저희가 저런 귀여운 거에 자꾸 집착을 하다 보니 저 위에 타이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한마디로 타이틀을 보면 아, 얘네가 만들고자 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타이틀 제작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팀원들이 모두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2019년도에 사실 올바른 개념 열심히 했지만 모두가 이렇게 약간은 갸우뚱했었죠. 네, 8월, 9월 전국대회 준비할 때쯤에 과연 이 길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어쩔 수 없이 강행을 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때도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름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모두의 사회를 할 때에는 모두가 인정을 하는 타이틀이었고 저희가 계속 끊임없이 정말 가족보다도 더 많이 만날 정도로 소통을 한 결과 좋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엔 용어 정의 부분인데요. 앞에 내용과 이어집니다. 당연히 심사위원분들은 이걸 처음 보시고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멋진 타이틀을 뽑았어도 심사위원들이 이해시킬 수 있는 용어의 정의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모두의 사회도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무슨 질문 들어왔었어요,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모두가 무엇을 뜻하는가? 네, 저희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 모두가 학생이냐, 학부모냐 이런 걸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용어 정리를 확실히 해주시고 지나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실제로 제작함에 있어서 저희는 전 학년,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사회를 전부 다 다뤘고요. 전 성취 기준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자료와 오프라인 자료를 같이 병행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자료는 온라인 홈페이지가 기반이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가 디스플레이 작품 전시할 때 있어서 오프라인 자료를 까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 선생님들은 주제 정하고 자료 제작하실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어느 정도 같이 있어야 된다. 적어도 7:3? 네, 그렇죠. 실제 사실 교실에서 할 때는 수업 상황에서 태블릿 PC가 1인 1태블릿, 1디바이스인 경우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자료도 항상 같이 병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수업 전, 중, 후가 전부 다 자료 활용이 가능한가 또 중요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교수님들이랑
심사 과정에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수업에서 전이랑 중이랑 후에는 어떻게 활용이 되었습니까? 모습이 어땠습니까? 아이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고요. 자료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위하는. 근데 저희가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자꾸 교사 입장으로 가게 되는데 학생 입장도 항상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죠. 또한 직관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접근성과 직관성. 우리 홈페이지에 어떻게 접속시킬 건가? 그리고 홈페이지는 한눈에 이해하기 쉬운가?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저희가 만든 사이트의 경우에는 사실 한 번 들어가면은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문제를 제기해 주신 선생님도 저희도 계셔서 나오기 힘들었어요. 예, 내비게이터를 만들었지만은 그게 저희는 자료를 이해했지만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헤맨다. 그런 구조가 있었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만든 모두의 사회.com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저희는 많이 봤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학생들이랑 수업을 하면서 적용을 시켜보니까 아이들이 금방 익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앱도 항상 개발을 해서 접근성도 강화를 했었고요. 그래서 자료전을 한 번 하시면 기술자 선생님들의 역량이 아주 크게 신장이 됩니다. 네,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고 앱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설명서를 쓰셔야 될 텐데요. 설명서에는 이 설명서만 보면은 누구든지 쉽게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자료가 아주 직관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저희가 이건 2019년도, 지금 이건 2020년도인데 확실히 타블렛 PC를 봤을 때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을 해놔서 아무래도 앞에 거보다는 가독성이 훨씬 좋죠. 그래서 저희는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컬러풀하게 굉장히 많이 썼는데 사실 다음에 또 쓰게 된다면 이렇게 컬러를 많이 쓸 것 같진 않아요. 그죠? 하지만 또 저희 디자인 선생님께서 용납을 그렇죠. 하실지. 아무래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설명서는 최대한 보기 쉽게 쓰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이제 요약입니다. 그래서 설명서에서 자료 활용 실제 같은 걸 넣을 때는 저기 보시듯이 QR코드가 있는데 이런 QR코드에다가 동영상이나 아니면은 사이트 주소를 걸어놔 주시면은 심사위원님께서 이런 거구나 하고 쉽게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차별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동환 선생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신 아이들에게 직접 활용한 사례와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넣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2020년도에는 학생들의 이 실제로 수기로 쓴 자료도 같이 넣었고 이거는 저희가 거의 100장 정도 받았죠. 100장 정도 설문을 받아가지고 자료 전시대에 올려놓는 역할도 했었고 실제로 심사위원님들이 이 자료에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셨어요. 네. 심사할 때 생각보다 일반화 자료, 학생들이 한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보십니다. 그럼 이제 전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차트는 메인 차트와 그리고 날개 차트, 그리고 헤드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메인 차트는 전지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날개 차트는 전지의 2분의 1, 그러니까 합쳤을 때 가로 길이가 전지의 2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헤드는 전지의 3분의 1 정도, 세로 길이의 3분의 1 정도의 높이를 해서 눈에 띄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책상은 메인 테이블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요. 메인 테이블은 아무래도 우리 작품의 중점이 되는 작품들을 깔아두고 그리고 하단에도 활용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 하단에 무엇을 까느냐? 저희는 학생 활용 작품들 그런 것들을 많이 깔아두고 아니면 워크북이나 이런 책자들을 많이 깔아두었습니다. 손으로 쉽게 잡을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양옆에도 디스플레이를 해두셔야 돼요. 저희는 TV랑 배너 그리고 책장 등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가득 있는 게 자료가 풍성해 보이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책장 되게 비쌌는데 맞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 적용 학생들의 자료가 필수입니다. 저희가 뒷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학생 자료들을 다 깔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께서도 항상 이 책을 뽑아 드셔서 학생들이 어떻게 했는지 학습 결과물을 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가슴 아픈 사진이지만 2020년도에는 대자료를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대자료가 신청이 누락이 되어버려 가지고 원래는 이 메인 사진에서 양옆을 더 넓게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양옆에 팀이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가 대자료를 못 써서 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뒤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뒤에 설치하게 되면 단점이 심사위원분들을 시선을 뒤로 돌려야 되고 다시 앞으로 돌려야 되는 동선이 꼬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자료, 작품이 많다 하시면 무조건 대자료를 신청하셔서 누락되지 않도록 전화를 꾸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연구사님한테 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 교총에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연구사님은 최선을 다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주제를 드러내는 배치를 해야 됩니다. 딱 작품이 많았을 때, 아, 여기는 무슨 구성이구나. 여기는 무슨 구성이구나. 얘들의 의도는 이렇구나. 이 흐름을 주셔야 되고, 심사위원회 동선에 맞게 저희가 전중후를 느낌을 낼 수 있도록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TV에는 홈페이지를 띄워놨었고요. 그리고 발표 동선을 고려해 주셔야 돼요. 사실 저희 4명이 있는데 2명, 2명씩 나눠서 2명은 이 왼쪽 파트, 2명은 오른쪽 파트를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고 역할, 자기가 만든 자료 위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부산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발표 동선은 나눴을 때 심사위원들이 거슬리지 않도록 고려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심사위원들과 이 작품 간의 간격이 엄청나게 좁아서 거의 진짜 이 정도 앞에 있었어요. 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수준, 한 2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협소하다 보니까 그 발표 동선이 이렇게 많아지면은 오히려 발표하는데 불편합니다. 그리고 좋은 자리를 선정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랜덤이지만 보통 대자료를 신청하게 되면 아무래도 작품이 많다 보니까 외곽 지역으로 빼줘요. 그런데 외곽 지역은 작품을 설치할 때 여유가 있다는 소리니까 좋은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건 이제 준비물들이에요. 준비할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압정, 테이프, 타카 같은 경우는 저희 차트를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테이블 보호를 고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또한 상자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중요하죠. 저희 테이블이 사실 DP를 할 때 많이 좁거든요. 그래서 양옆에 보조 책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쌓아야 됩니다. 근데 그 상자, 그 높이가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서 상자를 정말 많이 챙겨갔던 기억이 거의 납니다. 50개 넘지 않았나요? 그렇죠. 종류별로, 크기별로 다 챙겼어요. 또한 멀티탭도 긴 것들을 한 5-6개 챙겨갔었습니다. 이 혹시나 거리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막 5m, 10m짜리도 들고 갔었어요. 그리고 충전기도 태블릿 PC가 많다면 저희는 한 15대, 16대씩 들고 갔었기 때문에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표 준비 및 동선은 부산스럽지 않게, 그리고 대본은 꼭 외우셔야 돼요. 대본을 외우지 않으면 아무래도 숙지를 덜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문가 및 동료 교사의 조언을 잘 들으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실제로 2020년도 준비를 할 때 1학기 때 대구대회 때는 코로나19를 위한 대비하는 그 자료였다면은 그 피드백을 받았을 때는 코로나19가 끝나면은 이 자료는 쓸모가 없느냐, 효용을 다하느냐 라는 질문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 코로나19를 빼고 많은 방향을 바꿨었죠. 네. 네, 그리고 예상 질문 및 답변은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 질문이 답변은 이제 서로 계속 질문하고 답변이 자다가도 답변이 할 수 있게 계속 말을 해주는 건데 원래 이동환 선생님도 이 정도로 말을 잘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진짜 말을 잘하시지 않았는데 자료전 2년 하시다 보니까 거의 이제 이런 설명의 달인으로 가실 만큼 이제 그만큼 많이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발표 원고도 마찬가지로 역할을 균등하게 4명 중에 한 사람만 발표하면 분명히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분께. 너희는 대체 무엇을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4분이 같이 균등하게 발표를 하시고 이때 동선 잘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 한 명이 설명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 3명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맞아요. 그 수업 자료나 학생 활동 자료를 계속 끊임없이 보여드려야 됩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해드려야 돼요. 공수해드려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그동안 이제 앞으로도 준비하실 게 많으실 텐데 항상 응원하고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 저희 찾아주시면은 친절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제를 처음 정할 때 일단 마음 맞는 사람을 먼저 모으는 게 중요한 거 맞아요. 아닌가. 진짜 중요해요. 주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싸우지 않을 것 같다. 싸운 사람 여럿 봤죠, 저희. 네, 싸운 사람 많이 봤다 하더라고요. 많이 저희는 봤어요. 2년 동안 같은 팀을 유지를 했지만은 그 주제를 정하기 전에 앞서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역할을 잘 나눠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일단 팀원을 꾸리고 나면은 주제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더라. 그리고 그 주제를 찾는 거는 항상 뭔가 대회 자료를 참고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 교실 속에서 어떠한 것들이 불편한가, 내 자료가 이런 자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속에 있던 자료들을 꺼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요런 자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팁을 드리자면은 저는 오늘 그냥 생각한 건데 수업 시간에 제가 지구의 자전을 6학년과 가르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내용인데 자료가 없으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 되게 쉬운 자료인데 그게 막상 잘 없어서 어려운 것들을 잘 캐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전 영역 다 했는데 사실 저희 자료 보시고 너무 사람들이 무서워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역사면 역사 아니면 지리면 지리 이렇게 한 부분만 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고 대구대회는 정말 모두에게 열려 있지 않나요? 네, 대구 대회에서 일단 통과를 하게 된다면 전국 대회를 나갈 때 충분히 또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 도전을 해보시고 한번 고배도 마셔보면 네. 또 도전 욕구도 솟아오릅니다. 대구대회를 통과하시면 전문가님들이 거의 10분이 달라붙으셔서 내 거를 다시 막 진짜 만들어 주시니까 한번 진짜 도전을 일단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 사람 한번 모아서 선생님들끼리 자료를 직접 만드시다 보면 여기 힘들어요. 정말 힘들지만은 나중에 좋은 결과라든지 아니면 학생들한테 적용했을 때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효과가 있구나 라는 걸 보게 되면은 거기서 오는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하십시오.